안녕하세요. 힐링타로맨스예요. 이번 영상은 헤어지고 난 뒤 궁금한 이야기에 관해 볼 건데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도 문득 생각날 때.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진지함은 살짝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리딩할 예정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고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으셔도 좋아요. 준비되셨으면 갈게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4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각 카드의 의미들을 각색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니 여러분의 상황과 맞고 다르고를 떠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과몰입해서 발연기 멘트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성향을 볼 건데요. 3장 다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완드 하면 불의 요소여서 에너지, 열정, 그리고 남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카드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대립, 갈등, 투쟁 이런 단어들이 느껴지는데 상대방 분이 남성이면 상남자 스타일, 그리고 여성이라면 센 언니 또는 걸크러쉬 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욕하는 하드코어 성향은 아니고요.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면 자기 방어적으로 변해 주변이 갑분싸가 된다는 정도예요. 본인 일에도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이런 점들은 아주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해 계획 짜질 시 그냥 포기해버리는 성격이라 끝맺음이 살짝 애매하다고 읽혀지는데 대부분의 계획 차질은 주위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3장 다 혼자는 아니죠. 외부 자극에서 오는 문제들을 크게 받아들여 본인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성향이라 겉모습은 강한 분이지만 내면은 멘탈이 살짝 약하다고 보이는데 MBTI 중 ENTJ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성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상황과 헤어질 당시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에 관해 볼게요.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그림을 보면 두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뒷면을 보면 섬뜩해 보이죠. 이 두 남자의 손에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백합과 재탄생을 의미하는 연꽃이 들려 있어요. 부활 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보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만날 당시 전 연인과 이별을 막 하고 난 뒤였거나 그게 아니었으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만나신 거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한 줄기의 희망 또는 빛이었을 것 같지만 성향에서 보여주는 연애 흐름을 보면 사귀는 동안은 그렇게 밝지 않은 느낌이에요. 상황 자체가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힘들어지고 싸움의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싸우거나 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헤어질 당시의 카드를 보면 타워 카드예요. 그림을 보면 전차 카드에 나오는 스핑크스들이 있고 이 전차는 타워에 부딪혀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네요. 또 탑 위에는 가면도 보이고 벼락까지 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 불길한 예감인데 뒤집어 보면 와, 더 무섭죠.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은 자신의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사이가 악화되는 것도 빨랐을 거예요. 가면처럼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었을 것 같고 이 추락하는 두 사람을 보면 데스카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당시는 두 분이 굉장히 아프게 헤어졌을 것 같은데 이분의 근황을 보면 연애를 하고 계신가 봐요. 와, 짐작하기 좀 힘들어요. 카드상에서 보이는 이분은 환승연애 같아요. 환승연애는 바람, 삼각관계랑은 다른 의미인 건 아시죠? 또 이 환승연애에도 바로바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갈아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기다리는 중인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 사제 카드이긴 하지만 연인 카드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 썸을 타고 있다면 그냥 풋풋한 정도이고 좀 더 몰입하자면 제3자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TMI이긴 한데 이 둘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봐야겠어요.
그냥요. 사실 1차원적인 이야기가 원래 제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뽑을게요. 두 분이 연인이 될지 썸에서 끝날진 모르겠지만 현재 그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의 마음을 보면 왼쪽 두 장은 상대방, 오른쪽 두 장은 현재 상대방의 그분인데요. 네 장 다 칼을 의미하는 스페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3번 스페이드가 각각의 마음에 들어가 있네요. 먼저 상대방 분은 이것저것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없어 보이고 그냥 만나는 느낌이다 정도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의 그분은 서로가 솔직하지 못하니 조만간 마상할 것 같은 카드예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연애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기는 하는데 이 카드상에선 지금 썸 타는 분과 안 된다고 하니 혹시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도 궁금해져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카드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역시 아니에요. 재회가 있어도 힘들기만 힘들고 마음은 또 마음대로 다 주고 또 유체 이탈하듯이 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이 카드 조합 별로예요. 물론 제 손으로 뽑긴 했지만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스타일의 이성이면 너무 힘든 사랑인데 대체 뭘까요? 잘생긴 걸까요? 잠시만요. 외모 좀 보고 갈게요. 시대를 잘 타고 나셨네요. 매니아층이긴 해서 복불복 외모이긴 한데 화려한 언변이나 스타일링이 괜찮아서 또 나쁘진 않아요. 죄송해요. 저 또 심하게 몰입해서 자꾸 길어지고 있네요. 다시 넘어와서 조언 카드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있으니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언 카드를 지지해요. 이 사람의 성향과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 한결같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분과 연애를 하셨다면 마음이 엄청 아팠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뽑아둔 조언 카드를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정과 낙천주의라는 카드인데요. 힐링은 감정치유부터 시작이 된대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해피엔딩은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감정들이 힘들다고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엔딩 또한 새드엔딩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힘들다면 토닥토닥 나를 위로해주세요. 그래야 해피엔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 44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7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각 카드의 의미들을 각색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니 여러분의 상황과 맞고 다르고를 떠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과몰입해서 발연기 멘트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성향을 볼 건데요. 어머, 이분 괜찮다. 사랑도 일도 다 잘하는 능력쟁이 분이신가 봐요. 운도 따르고. 이분은 주관이 뚜렷한 성격이다 보니 이해타산이 제일이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안 맞는다 싶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생활하는 성향이다 보니 주위에서는 실속 따지는 것 같아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걸 크게 신경 안 쓰는 분 같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만 성립이 되면 커리어나 애정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연인관계에는 감정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을 글로 배운 상대방분에겐 무지 힘든 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상대방 쪽에서 얼만큼? 이라고 되묻거나 문자를 반나절 정도 주고받았는데도 알았어 이제 전화로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사실 상대방 분은 연인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만이 나오거나 바라는 느낌이 드니 자기 능력 바뀐 영역 같아서 연애를 늘 힘들어했던 분 같아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성향인 것 같은데 굳이 MBTI로 본다면 ESTJ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상황과 헤어질 당시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에 관해 볼게요. 심판 카드예요.
그림을 보면 알몸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 속 천사 얼굴이 아니어서 좀 무섭죠. 손에는 염소뿔을 들고 있는데 그에게서 전해지는 에너지는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이 단단하다는 염소뿔까지 녹여버리고 남을 것 같고, 이 세 사람이 더 가까이 갔다가 모두 타버려 영혼만 남아버릴 거예요. 뒷장을 보면 이 무덤에서 나오는데 깨달음을 얻고 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저는 심판 카드만 보면 괜히 무섭고 찔리는데 이 그림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심판 카드의 단골 이야기죠. 재회. 여러분과 상대방은 두 분의 감정을 다 털고 새로 시작했기에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된 것 같고, 재회가 아니었다면 상대방 분은 커리어나 금전 면에서 상황이 안 좋았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 구세주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 성향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두 분이 만나올 당시를 보면 초반에는 힘든 부분과 달리 생각보다 좀 평탄하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헤어질 당시 상황이에요. 컵의 왕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왕의 뒷모습인데 왕이랑 놀고 싶은 돌고래 한 마리도 보이죠. 이분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뒤집어 보면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같은 근엄함과 플렉스 넘쳐 보이는 금붕어 목걸이, 한 손에는 성배, 다른 한 손에는 봉을 들고 있고 무언가에 생각이 잠긴 모습이에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인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감정적이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섭섭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분은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치를 다 보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빠져들었는데 주변을 보니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본인의 삶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근황을 또 안 볼 수 없죠. 시종의 칼이 나왔어요. 시종과 기사가 되는 그 중간 단계의 카드예요. 그림을 보면 한 부족의 남자가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지껏 익혀온 기술들을 토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습인데, 상대방 분의 근황을 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등 커리어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분이 연애를 하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시죠? 약간의 호기심 정도? 썸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 카드를 더 뽑아서 그들의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 두 장은 상대방, 오른쪽 두 장은 상대방의 그분인데요. 상대방 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썸 타는 분을 이성보다는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일적으로 잘 맞는 관계 정도라서 그냥 단순 호기심인 것 같고, 상대방의 그분은 이성으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상대방의 카리스마에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발전이 더디다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럼 현재 썸이랑 잘 안 된다면 여러분과는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죠. 거봐요, 거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워하고 있네요. 이분은 여러분이 찐사랑이었기에 못 놓고 있기는 해요. 단지 자신의 미래도 중요한 분이라서 생각은 많지만, 상대방 분이 지금 시작한 일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긴다면 재회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쿨한 연애를 적극 추천해드려요. 개인주의적인 스타일이라서 정은 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면 여러분도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여서 서로의 삶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만나고 또 만날 땐 누구보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면 꽁냥꽁냥 스타일의 연애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랑이 없어도 사골국처럼 오래가는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정리해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자신감 뿜뿜 드릴 조언을 리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신의 가치와 놀라움이라는 카드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케이크가 있죠. 남들한테 다 주고 남은 거 드시지 말래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어머니는 생선대가리를 좋아하시고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죠. 여러분은 이걸 다 드실 자격이 있어요. 배려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대치의 상자를 열면 여러분도 놀랄 만큼의 가치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 떠나간 인연에 대해서 자책하고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니까요.
이상 37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8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각 카드의 의미들을 각색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니 여러분의 상황과 맞고 다르고를 떠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과몰입해서 발연기 멘트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성향을 볼 건데요. 온화한 분 같아요. 다정다감하기까지 해서 가족,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큰 소리 한 번 없이도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카리스마도 있는데 부드럽게 강한 분 같아요. 열정도 있다 보니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욕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만 좀 부드러운 낮저밤이 성향이신 것 같고 자상하고 편안하기까지 하다 보니 주위에 사람도 많고 부담 없는 담백한 분인데 이런 성향의 분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화나면 손절각이거나 마상이 엄청 깊을 것 같아요. 굳이 MBTI로 본다면 INFP일 것 같고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상황과 헤어질 당시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에 관해 볼게요. 5개의 컵 카드인데요. 그림을 보면 망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뒷모습이죠. 컵 2개와 장미가 있고 이 카드를 돌려보면 이 남성은 앞에 쓰러진 컵 3개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거나 대인 간에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여러분을 만난 것 같고 내면은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되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분의 정리 안 된 마음들을 여러분이 잘 돌봐줬을 것 같은데 아프고 힘든 사람 옆에 있는 건 감정 소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져서 자칫하면 나 자신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셨다면 제가 토닥토닥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헤어질 당시 카드의 그림을 보면 여자가 눈이 가려진 채 묶여져 있죠. 뒷면을 보면 충분히 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와 헤어질 당시에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었지만 상대방 분은 나오려는 의지가 없어서인 건지 과거에만 연연해 있다고 리딩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배신감의 상처가 깊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우울함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신 것 같아요. 믿었던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배신이 있었다면 트라우마가 오긴 하겠죠. 하지만 잦은 과거 이야기에 옆에 있는 여러분까지 아프게 하다 그 과거의 연장선으로 인한 이별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만 하고 슬프게만 했던 그 사람. 그래도 현재 그 사람이 궁금하시죠? 잘 살고 있는지, 다른 인연이 있는지, 뭐 그냥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워 카드는 비트윈 카드라고 해서 타워와 별 카드의 중간이에요. 그림을 보면 피라미드 안에 나무는 타고 있고 사람들은 별빛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이 변화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기에 상대방 분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 과거 상황과 연관이 있다면 그분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기보단 정리가 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추가 카드를 뽑아서 이분에게 이성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미래에 여러분과 재회운이 있는지도 볼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다가가진 못할 거예요. 지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상대방분이 원하는 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가둔다기보단 힘들게 정리한 거기에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외로운데 누구를 만날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재회운도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아져서 타이밍은 좋지 않아요. 상대방 분이 심적 여유가 생겨야지 주위도 둘러볼 수 있으니 재회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더 발전적이고 깊어지길 바라신다면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장의 카드를 보면 옛날 제 지인이 생각나는데요. 힘들 때 연락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가버리는
그럴 때 현타가 좀 세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공감해주고 들어줬나 하고 말이죠. 어머, 또 센치해져가지고 카드 보다가 제 과거 썰을 풀 뻔했네요. 다시 제외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언 카드가 상대방 분과의 일회성이 아닌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알려야 된대요.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또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면 꼭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 성향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과거를 못 잊는 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 흐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리딩하면서 몰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38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과 정말 비슷한 분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2021년 12월 24일 밤 11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거예요. 그때 시간 되시면 오세요. 개인 타로 봐드릴게요. 오시자마자 일단 38번이라고 외치시면 바로 볼 수 있는 선택권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솟는 조언 카드를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확실성과 주권자라는 카드예요. 확실성이란 카드를 보면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여성은 앞을 보고 있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변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삶인데 왜 남들을 신경 써요? 존중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대우를 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래도 좀 더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현재 시청 시간이 아침이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밤이면 하루의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며 이상 카드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각 카드의 의미들을 각색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니 여러분의 상황과 맞고 다르고를 떠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과몰입해서 발연기 멘트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의 성향을 볼 건데요. 인정이 넘치는 분 같아요. 가끔 과해서 좀 중간을 맞춰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9개의 컵을 보면 아저씨가 아이들을 주려고 물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상해 보이죠? 상대방 분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모임이나 술자리를 좋아할 수 있는데 이때 흥이 오르면 기분파가 돼서 다 쏘는 착한 친구 스타일이실 것 같고 긍정적이다 보니 자존감도 높아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다 보니 연애 시 센스 만점일 것 같아요. 커리어 면에서도 본인이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굉장히 발전적인 분인 것 같은데 가끔 별거 아닌 거에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서 종종 잠수를 타는 성향일 것 같아요. 이 세 장만으로 MBTI를 보면 ISPT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성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상황과 헤어질 당시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볼게요. 3개의 컵 그림인데요. 이쁜 언니가 3잔 중 1잔을 들어 올리고 있고 나머지 잔들은 물이 차있다 못해 넘치려고 하는데 뒷장을 보면 앞에 더 이쁜 2명의 언니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즐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보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감정을 뜻하는 이 컵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에도 나온 거 보니 자신의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푹 빠져서 로맨틱한 연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감정이 헤어질 당시에 관한 카드로는 2개의 컵이 나왔어요. 이분 정말 컵이 많이 나오네요.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의 서약을 하는 모습이에요. 뒤집어 보면 낮과 밤의 차이만 있을 뿐 역시나 같은 모습이에요. 상대방 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감정파이다 보니 헤어질 당시 다른 이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카드상에서의 내용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좋게 헤어져서 생각하기도 싫다가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황을 봐야 되죠.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는 절제 카드이지만 절제와 악마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는 카드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어쩌나 발에는 이미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같아요. 갑자기 아리랑이 생각나네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요.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럼 추가 카드를 뽑아서
상대방과 상대방 그분의 속마음, 그리고 그냥 궁금해진 여러분의 재회까지 볼게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분과 만남이 재미는 있어요. 근데 만나고 오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 같아요. 이 6번 하트는 6개의 컵과 메이저 연인 카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 과거의 연인, 즉 여러분이겠죠. 그리워하고 있어요. 두 분이 만날 때 감정적 교류가 잘 이루어졌다면 현재 이분하고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가벼운 사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 상대방의 그분은 이분은 생각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작이 평범하진 않았기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 내키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 내면에는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면 끝이 보이니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두 분이 오래 못 갈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제외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다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기는 해요. 전반적인 카드들과 같이 보면 두 분의 헤어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반복된 패턴 같은데, 헤어졌다가 결국 여러분한테 오고 또 마음이 안정되면 정착하기 보다가 또 어디론가 갔다 오는 약간의 바람둥이 거라서 재회운이 있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재회에 관한 좋은 카드를 보면 3개의 칼이 나왔어요. 섬뜩한 카드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재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성에게 맡겨보세요. 상대방이 좋긴 하지만 다시 만난다면 득과 실이 되는 거에 한 번쯤 따져보시면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좋은 카드를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행복과 우선순위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없애버릴 수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불행한 감정 또한 내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좋은 거 예쁜 것만 보세요. 귀신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삶의 질은 방법에 의해 결정되니 조금은 계획 있는 삶을 지내보라는 조언이에요. 상대방 때문에 내 삶이 소홀했다면 새로운 해도 다가오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봐요. 분명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3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카드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각 카드의 의미들을 각색해 스토리텔링한 것이니 여러분의 상황과 맞고 다르고를 떠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과몰입해서 발연기 멘트가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의 성향을 볼 건데요. 매력쟁이 같아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도 좋다 보니 인기가 많은데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열정이 넘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결정장애가 또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유혹에도 약한 것 같아 마음을 좀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타고난 능력은 굉장하신데 뒷심이 좀 부족하고 귀도 얇아서 상처를 좀 많이 받기도 한다고요. MBTI로 보면은 ISFP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성향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상황과 헤어질 당시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 예쁜 언니가 여름 정원을 배경으로 한 채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살린 분홍 장미 프린트가 된 드레스를 입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언니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뒷면을 보면 달빛에 의해 분위기가 로맨틱해지고 운치가 있어졌는데 저기 뒤에 남자가 매를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새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리딩해보면 상대방분을 만났을 시 보여지는 모습은 혼자여도 만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상황들이 비교적 여유롭고 순탄하게 지나가니 딱히 뭐 하나 힘든 건 없는 시기였지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연애 안 해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지금이 딱 좋아. 근데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외롭고. 그럴 때 딱 여러분을 만난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초반 매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나오면서 즐거움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라서 이분의 스타일에 맞추고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자가 불에 지팡이를 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죠. 뒷면을 보면 기사였네요. 숲속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상대방 분은 도전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새로운 무언가에 빠지면 그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진 것 같다고 리딩해 볼 수 있는데 끝이 좀 애매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헤어진 것 같은데 이분의 현재 근황을 볼게요. 에이스 완즈가 나왔는데 두 개의 완즈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했고 나아가는 중인데 연애면에서만 본다면 막 썸이 시작되었거나 마음에 드는 분이 생겼거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괜시리 궁금해지는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 분은 그분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스페이드 6번이 나왔는데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어 하기는 해요. 하지만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냥 동료나 친구의 마음이라서 이성적인 마음은 없어 보여요. 상황이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미 연인이 있는 그래서 짝썸의 기운이 보인다고 리딩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는 궁금해지죠. 나와의 재회. 뭐 사실 재회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스쳐 보고 갈게요. 카드를 보니 금사빠분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희망 고문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선 불안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다시 재회를 해도 기대감과는 달리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 카드는 이분과 연인보다는 친구 사이가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락이 닿게 된다면 남사친, 여사친처럼 지내보다가 그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성장과 재평가라는 카드인데요. 발전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불편함 속에 편안함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 현재 헤어진 연인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파도 그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못 놓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떨쳐버리고 나오세요. 처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 무섭고 두렵겠지만 지내다 보면 그 생활 또한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은 자신을 재평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요즘 역주행해서 재평가받는 가수들처럼요. 타이밍이 안 맞아 여러분의 진가를 몰랐던 거예요. 보석 같은 여러분을 알아봐줄 누군가가 곧 나타날 거예요. 이상 43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